공간도형은 평면도형을 시키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도형 평면도형만 끄집어내서 다시 그걸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직립면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오늘 수업할 내용 연결되는데 직립면체 주어져 있는데 직립면체에서 이 직립면체라는 건 결국 이 밑에 면이 차곡차곡 쌓여서 접근돼서 그 다음 입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면이 모여서 부피가 이제 형성되는 그 입체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들어서 여기 직선, 요 직선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직선이 뭐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평면도형을 시켜야 된다며. 그럼 여러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건 어떻게 구해? 그게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되는데 포인트 있는 두 직선의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공간상에서 그럼 무슨 이동? 이거를 평이동 시켜서 두 개 직선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한다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 있는 두 개 직선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무슨 이동? 평이동 시켜서 그 두 개 직선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한다. 약속한다고. 그러니까 이 직선을 우리 평이동 시키면 이 대각선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평면도형, 이 직각삼각형 이게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만약에 3이요, 이 길이가 뭐 4요라고 주어지면 3대 4대 5픽사로 써서 여기서 5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세트할 때 코사인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길이 요소나 강요소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야.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도형화 시킨다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가게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길이라든가 어차피 평면도형에서 물어보는 주 내용이 가게 크기라든가 길이를 물어보는 게 주요 내용이니까 공간에서도 똑같이 잘라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풀면 되는데 그 상태로 놓고 푸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 표현 첫 번째. 자, 위치관계가 나옵니다. 위치관계. 그러니까 위치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나오겠죠. 선생님이 쓰는 거는 전부 다 공간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공간상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야. 몇 가지가 있었을까? 공간상에서 직선과 직선의 이런 위치관계는 절대 안 만날 수 있죠. 뭐야? 평행하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평행이다. 평행 관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그렇지,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을까? 뭐죠? 지금 이 직선. 자, 그리고 공간상에서 직선이나 평면 얘기할 때는 직선과 평면이 끝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평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윗뚜껑이 하나 얘기하면 선생님이 단편적으로 했지만 이 면은 그냥 쭉 뻗어나서 확장되는 그런 평면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천장을 쳐다보시면 바닥을 쳐다봐도 평면, 옆에도 평면, 이 앞면도 평면이란 말이야. 근데 이 국한된 평면이 아니라 공간상에서는 무한평면을 가정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뭐야? 얘랑 얘는 끝없이 뻗어나는 이 직선은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난다고 이런 거. 그런 모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건 뭐야?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거야. 1번, 2번의 부정이죠.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관계를 바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의 각. 자, 평행한 두 직선의 이런 가의 크기는 얼마? 분명히 길이나 각을 봐야 되잖아. 평행한 두 직선의 이런 가의 크기는. 평행한 두 직선의 이런 가의 크기는 몇 도? 0도가 되겠죠. 그런데 만나는 두 직선이면 만나는 두 직선의 그 이룬 가의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뭐 벡터를 이용하든 뭔가 이용하든 뭐 길이를 요구하든 자 평행 만나는 거야. 공간상에서 만났어. 두 개가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교점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길이를 측정할 수 있으면 즉 삼각형만 띄우게 되면 여러분이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럴 때 이 길이 측정되고 그다음에 이 길이 측정되고 이 길이가 측정되면 여러분이 수원에서 봤던 지제곱은 나머지들은 제곱의 합에서 곱도의 코사인 T가 뺀다라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센터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수원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도 여기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코사인은 2a분의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대변제곱 빼는 c제곱 빼는 값이 표현되죠. 이게 이제 활용이 된 거죠. 알겠죠?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뭐라 그러면? 무슨 이동? 평이동을 시킨다 이게. 그러니까 한 직선하고 밑에서 깔리는 직선이 있어. 이게 이제 공간상에서 안 만나는 직선이야. 보여? 그죠? 이거 뻗으면 평면상에서 만나겠는데 이거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꼬인 위치.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야? 평면에다 놓고 공간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이거 분명히 꼬인 위치인 거야 이렇게. 꼬인 위치인 거 맞나 안 만나? 안 만나. 꼬인 위치인 거 안 만난다. 근데 그 직선이 이런 거에 크기를 구하래. 절대 안 만나는데 그럼 무슨 이동? 평이동 시킨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규칙 평이동 시켜서 만나는 교점이 생기도록 이렇게 평이동 시킨다 이게. 그때 이루는 거에 크기를 뭐란다? 세타라 한다라는 거. 꼬인 위치인 각은 무슨 이동한다? 무슨 이동 각을 중요한 내용이 평이동 시켜야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간상에서. 그래서 이게 공간 벡터가 좀 빠져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벡터를 이용하면 또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거 아니고 왜 직선의 방향 벡터도 있을 것이고 방향 벡터도 있을 것이고 코사인스가 할수 있죠. 크게 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상에서도 평이동 시키면 결국 벡터의 주의 목적이 평이동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데 공간 벡터가 빠져서 문제 푸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공간 벡터를 나중에 실전에서는 문제 이용할 때 풀 거야 라는 거야. 왜냐면 맨 마지막 단원이 뭐죠? 공간 도형에서 이제 뭐야? 공간 좌표가 나와. 선생님 뭐랬어? 좌표라는 것은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라고. 그러니까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다라는 거야. 벡터가 어쨌든 점이니까 벡터의 성분 표시법을 우리는 좌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성분이 표현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평면 벡터는 x1, y1, x2, y2 이러면 얘네들은 시점을 원점을 해서 두 개의 직선이 표현된 거라고. 그죠? 그럼 이런 거에 크게 걸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단지 공간 절편은 여기 좌표가 하나 더 추가돼 안 돼. 그게 마지막 단어를 그걸 여기란 말이야. 3D가 표현된다고.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추가돼. x좌표, y좌표, z좌표 추가돼. 그럼 내용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없어? 평면 벡터에서 봤던 내용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벡터를 이용해서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알았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얘가 하나 그냥 무슨 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자 이제 보면 이 직선하고 이제 그림 단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거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 푸는 거야. 이렇게 이게 좀 숫자져 있다 이게. 그런데 이 길이가 3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래. 그러니까 이 길이가 5래. 이렇게 주어져 있대. 이게 그러면 뭐 4, 4, 3, 3 이렇게 될거 치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이 직선하고 뭐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이른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낼 수 있다 이게야. 그러면 내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보지 마시고 그냥 저 두 직선이 포함된 평면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꾸 평면 도형화 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분홍색 선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하고 포함된 직선은 평면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 이 삼각형. 그 삼각형에 대한 뭐 얘기했을 때 요 가격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요 가격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삼각형이니까 이게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 1대 1대 여기는 3루트 2 이라서 길이를 직하는 걸 뽑아내서 이게 3루트 2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얼마죠? 4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길이를 찰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게 이제 뭐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몇 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그게 보여야 되는데 저 몇 도인지 아는 사람? 90도죠. 제 90도인지 보여야 된다 그 얘기한 거야. 왠지 왜 여기 밑에다가 써놓은 거는 90도인지 보여. 얘하고 몇 도야? 90도. 또 얘하고 몇 도야? 90도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 것 같습니다. 얘하고 얘 몇 도입니까? 물어보면 90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그 평면에서 어떤 선을 하나 세웠어. 그럼 이게 수직의 선이야? 그럼 얘도 수직이 아니야? 그지? 이게 좀 표현하기 설명하기 너무 너무 긴데 자 보시면 얘랑 수직이래. 수직이야. 그럼 그 평면에 포함된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란 말은 평면에 포함된 모든 선하고 수직이 될까 안 될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자 이 주황색 선은 이 분홍색 선은 얘랑 수직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가 주어져 있는데 요 선이 얘랑 수직입니까 아닙니까? 수직이죠. 얘랑도 수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면하고 얘는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 된다 이게. 그래서 수직이 직각삼각형이 표현되니까 여러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이 구하면 여기 세타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든 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죠. 이거 직각이라는 거 아시면. 알겠죠? 만약에 직각을 몰랐다고 치면 몰랐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 대각선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대각선 길이 구하는 게 루트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 더하기 높이제곱이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체크하면 코사인 법칙 써서라도 이게 직각인지 파악 안 되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그렇게 풀어내는 게 바로 공간도형이라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이제 평면을 얘기해야 되겠죠. 평면이라는 건 뭐라고? 점선면의 구조니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니까 면을 이루는 것은 직선이 많이 모여서 면이 된 거야. 그럼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그러니까 딱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뭐냐?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뭐냐? 그러면 그림으로 말할게.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되려면 뭐? 한 직선이 있잖아. 세 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보시면 되죠. 이 세 점이야. 근데 이렇게 평면 올리면 평면 안 결정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이 두 점 갖고는 안 되죠. 두 점 갖고는 평면이 몇 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면이 하나 결정되려면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 결정돼야지 평면이 결정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 자, 이 점 두 개를 연결시키면 직선이 되겠죠. 직선과 그 직선이 있지 한 점.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 이런 평면이 결정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 어디? 거기다 이제 그림들 있죠. 그 그림들을 말로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세 번째 그림은 그럼 얘 직선 만들었으니까 점 면이라 했잖아. 그럼 이 점도 이 점 지나는 직선이 또 나올 거야. 근데 평행한 두 직선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죠. 오케이? 그 3번이 뭐 4번이라고 돼 있죠. 평행한 두 직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만나는 두 직선. 그러면 만나는 두 직선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합니다. 라는 거. 알았죠? 여러분 그 그림과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사표시험에서 가끔 물어본다. 처음 이제 공간적으로 확장된 거니까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할 조건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한 평면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내용에 빠진 거 있으면 여러분이 잘 채워서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얘기했으니까 평면을 결정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직선과 뭐 평면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야 되겠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여기 규제 나온 대로 보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여러분 3번에 나있죠. 어떤 관계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직선이 면의 부집합이죠. 직선 L이 있는데 이게 평면 알파야. 이게 평면 알파, 직선 L, 평면 알파라고 했을 때 L이 알파 이거에 포함된다. 원소기였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모여서 평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알파 원소기에 써준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한 거야?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두 번째 그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직선이 뭐 평면과 뭐에 만난다 얘기야. 만난다.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할 거.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기라는 내용을 여기다 적용할 거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드시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 교점에 대해서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때 이 교점과 교점 그리고 수선의 발 그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몇 각형 만들어? 오케이, 삼각형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한다. 이게 직선이 평면과 이루는 각이야.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으면 분명히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이 세타 값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서 그림 색깔펜이 있으면 이 세타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이게. 이런 내용을 기억해야 되더라. 공간 내용이 어려운 거는 이런 내용을 다 조화롭게 잘 섞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어렵다고 한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이 직선하고 자, 이 직선하고 밑에 이 주황색선하고 이 평면하고 이런 각의 크기가 뭐야? 그럼 이런 각의 크기 뭐야? 여기서 다시 이 직선 노란색 직선하고 그 다음에 밑에 면하고 이런 각의 크기가 뭐야? 그러면 방금 배웠던 대로 뭐? 걔는 정해져 있죠. 여기서 뭘 수선의 발을 낸다. 이게 수선의 발. 그럴 때 여기가 크기가 세타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런 각의 크기다라고 정의되는 거야. 라는 거야. 알았죠? 여기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대각선끼리. 코사인스타를 사인스타를 물어볼 수 있다. 탄젠 세타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이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야? 만나? 안 만나는 거죠. 평면과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다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 요소를 기억해야 되더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직류면체야. 직류면체에서는 자, 이 직선하고 이 면하고는 어때? 만나니 안 만나니? 절대 안 만나죠. 그러니까 서로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준다 얘기야. 그다음에 이 직선과 이 위 평면과 이 직선은 만나는데 뭐로 만나?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직류면체나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거 진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직선과의 그 교점에서 삼각형 만들어주면 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 점은 아무데나 잡아서 상관없어. 아무데나 잡아서 직각삼각형 만들면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적정한 게 여기니까 이 점에 수선 내린 거지. 여기서 삥따같이 이렇게 수선 내려놓고 이게 몰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서로를 두 직선에 위치관계 했고 이제 뭐야? 직선과 직선 했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했으니까 이제 뭐? 이게 남은 게 뭐야?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얘기하겠죠.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자, 이거 그림 보시면 돼요. 이 평면하고 이 평면 어때요?
절대 뚜껑, 위뚜껑, 아래뚜껑 절대 안 만나죠. 평행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하고 옆면은 만나긴 만나는데 뭐로 만나? 수직으로 만난다. 평면과 평면은 꼬인위치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이게 평면이 그냥 하나 아니면 끝없이 가는 거야. 끝없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은 꼬인위치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만나지 않는다는 개념만 나오게 된다 이게. 알았죠?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두 개 평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분명히 그림 문제 낼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떠 있는 그림을 이렇게 줄 거야. 얘네들 절대 안 만나 지금. 지금 시각적으로 안 만나죠? 하지만 이게 그냥 보이는 평면이야? 무슨 평면? 무한 평면이었지. 그럼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하면 만나냐 안 만나니? 만나게 된다. 이게 그때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하나 발생하는데 점들이 모여서 선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선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 그렇지. 평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이 선을 바로 뭐라? 교선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교선. 여러분 이제 있죠? 자, 평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선, 평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뭐라 한다? 노트북 펼친 모양을 생각하면 돼. 이거 뒤를 뭐라 부릅니까? 이거 교선이라 합니다. 이거 교선. 점과 점이 만나 생기는 거는 교점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선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세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교선, 평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요거 두 개가 바로 여기서 얘기할 때 이게 평면 알파. 평면은 보통 이렇게 알파벳 그리스어로 쓴다 이게. 직선은 소문자. 오케이? 직선의 영어, 선의 영어 뭐야? L이죠? 그치? 라인. 그래서 L, M, N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게 직선 표현법이고 평면은 우리가 보통 그리스어로 로마자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점은 대문자로 알파벳, 점 같은 경우는 A, B, C, D 이렇게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에 대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걸 정의할 거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야? 라고 물으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지금 여러분이 배웠는데 빨리빨리 배웠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한다고? 그게 꼬인위치 있든 말든 무슨 이동? 평행이동을 시키면 교점을 발생시킨 다음에 두 개가 이루는 각을 투를 하는 거고 직선과 직선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그게 어떻게 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그게도 마찬가지 뭐? 역각형 만든다? 삼각형 만든다 그랬죠? 삼각형 얘가 무한평면이기 때문에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선에 발내리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은 무슨 선? 교선에 대해서 정의된 거야.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릴 거야.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선 두 개를 봤을 때 여러분 교재 그림 그려놓으시고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녹아들면서 시험 문제 같은 게 숙제가 됩니다. 이게. 다시 뭐라고? 교선에 각각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그린다. 이게 교선이야. 교선, 그래서 똑같이 빨간 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니면 뭐 한색을 단색을 사용하면 좋아하면 이게 M이야. 이게 N이고. 그러니까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야. 이럴 때 누가 이루는 각이 M과 N이 이루는 각이 M과 N이 이루는 각이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이게. 이거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이게. 이때 이런 무슨 선? 교선. 그러니까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선을 봤을 때 두 개의 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다 이게. 알겠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과 수직의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제 다음에서 예문.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평행합니까? 라고 물어본다. 참이야 어디냐? 저 공간상에 되는 한 직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옳고 그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응? 저거 옳고 그름 따질 때 어떻게 푸는데? 바로 이런 직류면체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지우개나 여러분 근처에 있는 지우개나 직류면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여러분 상에 보이는 거예요. 노란색 여기가 수직인 게 몇 개 보여?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도 있죠? 얘랑 수직인 거 4개 보이죠? 그 4개가 전부 다 평행입니까? 어떤 거 2개 꺼내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우개를 딱 꺼내서 한 개의 직선에 아니면 직류면체를 그리신가. 한 직선에 수직인 직선은 얘하고 1번, 2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될 수 있고 4번 될 수 있어. 1번과 2번 평행입니까? 아니죠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뭐 평행 틀린다라는 거지. 그런데 한 직선의 평행인데 직선은
한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 항상 평행일까 합니까? 그렇지. 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1번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요거나 요거나 요게 있죠. 서로 이렇게 길이가 항상 어때? 평행하죠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맨 131쪽에 맨 마지막에 직선과 평행과 수직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냥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 직립면치 이용한다 라고 쓰면 된다. 직립면치 이용한다. 자, 이제 기호화 시켜서 볼게. L과 알파가 수직이야. M과 알파가 수직이야. 이거이면 L과 M은 평행하다. 맞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았죠? 자, 알파는 뭐라고 했어? 평면. L과 M 뭐라고 했어? 직선. 이게 무슨 말이야?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은 항상 평행하냐고 물어본다고. 이런 거 풀 때 뭘 이용한다고? 지우개. 아니면 직립면치. 평면 알파라는 잡죠? 알파를 잡습니다. 이게 알파입니다. 얘랑 수직인 직선 몇 개 보이니? 4개가 보이죠? 4개. 그 4개는 항상 어때? 평행하죠? 참이다 라고 판단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어디냐 453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454번이라든가 그런 거 풀 때 뭘 이용한다고? 지우개나 직립면체를 이용하시면 돼요라는 거. 알겠죠? 됐나요? 벌써 1시간 더 돼가네. 이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내용들을 얘기할 때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은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은 항상 수직이다. 맞아 틀려? 한 평면의 수직인 두 평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라는 거 인지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직립면체 조그맣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이 평면이 한 평면의 수직인 게 이쪽에 넣을 수 있고 또 이쪽도 넣을 수 있죠? 그럼 얘하고 얘는 어때? 그럼 평행할 수 있죠. 항상 수직이 되나? 아니다 이게. 그거 지우개 갖고 노는 거야. 직립면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걸려들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 면과 면이 이룬 각에 내가 보조 설명하실게요. 면과 면이 이룬 각이라는 건 면 몇 개 나온 거니 얘들아? 2개 나왔지? 그때 선생님 여기 각의 크기를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칠했을 때 요 각의 크기 세타면 그때 M과 N이 이루는 각 크기를 세타라고 했어. 그때 그 세타가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룬 각이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면과 면이 이룬 각, 바로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썼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2개의 면이 이룬 각이다. 이게 2개의 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이라고 한다. 이면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는 거고 그 이면각에 대한 교선은 L이 되는 거고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이거.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는데 그게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라는 거. 알겠죠? 교점 교선을 아실 거라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대충 이루는 각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삼각형 만다 있죠.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직선이 한 점에서 평면을 쏘내리고 그다음에 이럴 때 삼각형 직각삼각형 쓰면 요 각의 크기 세타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부 중에서 자 직선과 평면이 이것만 하고 잠깐 생각할게. 수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된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의 조건이 뭡니까? 라는 거. 그러니까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의 조건이 뭡니까? 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한 직선 L이라는 놈이 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래 라는 거. 그러면 최소한의 조건 두 가지가 붙는데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인데 L하고 M이라는 놈이 나올 거야. L하고 M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이게 L하고 M. 그 두 개의 직선. 그 두 개의 직선과 L이 수직이면 얘 노란색깔 수직이고 주황색깔 수직이고 연두색깔 수직이면 우리는 L과 M이 수직이고 그럼 L과 그 다음에 뭐 N이 수직이면 이때 여기 MN이라고 써야 되죠. MN. 이러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L과 알파가 수직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다시 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의 조건은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기만 하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N과 N은 평면에 포함된 직선이야라고 하죠.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그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우리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고 한다라는 거. 증명은 잠시 쉬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두 개만 얘기하면 돼.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면 나머지 전부 다 수직이 된다. 이런 거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되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정사면체니까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사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A면 첫 번째 높이 공식 넣어야 된다. 정사면체 높이는
3분의 루트 오 어떻게 알았니? 3분의 루트 6a 다 모르는데. 자, 두 번째 부피는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다. 부피 관한 공식. 잘 기억하고 있네. 좋아. 자, 아무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세타 중점을 찍어서 m. 그 다음에 여기다 중점 찍어서 이렇게 수선을 넣을 수 있어. 그럼 이 정사각형 뭐 해야 되는데? 높이에 해당 되지. 그 다음에 얘랑 연결하면 이것도 정사각형 뭐 해야 되는데? 높이에 해당 돼. 그러면 높이 똑같지? 근데 정사각의 성질은 정사면체 성질은 항상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바르면 얘네들이 뭐? 이 윗면에 무슨 심? 무균심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라는 거지. 몇 대면? 1대 1이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이 길이 얼마지? 아니 그냥 길이. 여기서 이 숫자만 보고 합치면 3에 해당돼. 이게 3에 해당되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에 해당돼? 1에 해당돼. 그래서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이 나오는 거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그때 얘도 코사인 세타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거지.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라는 거야. 근데 이 길이는 뭐? 이게 1K, 2K, 3K, 이거 3K, 3K분의 K가 코사인 세타죠. 항상 얼마입니까?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면과 면의 이중각에 대한 세타 값이 무조건 3분의 1로 정해져 있다. 여러분 교재는 어디 그 내용들을 갖고 푸는 게 나오니까 뭐 내용은 없으니까 알아서 잘 찾아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저기 132쪽에 3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의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 위에다 쓰든지 밑에다 쓰든지 정사면체 성질이라고 해놓고 아예 기억합니다. 면과 면인과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이 정해져. 그 다음 얘들아 여기다 써놓는 거야. A, B, C, D. 자, 정사면체 A, B, C, D에서 쟤네들은 전부 다 뭐? 정삼각형인 합동인 정사각형이 나온 게 면이 4개짜리가 돼 있죠. 그때 면과 면이 있는 관계 세타의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로 일정할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자, 그다음 네 번째 AD와 BC가 이루는 각은 어떨까요? 항상.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 자, 이 봐봐. 지금 뭐라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크기가 그래. 이 직선 보라색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이 크기가 하는데 자, 이 평면 보여요? 평면 AMD 보이지? 평면 AMD 보여 안 보여? 보여. BC랑 자 AM이랑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죠? 높이니까. 또 BC랑 또 누구랑 수직입니까? DM이랑 수직이죠. 맞나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야? 한 평면과 직선이 수직 조건이 뭐라고? 그렇지.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수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C는 이놈들을 포함한 평면이 뭐야? 그렇지. 삼각형 AMD랑 수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조건은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선과 수직이라는 것만 보이면 된다 했지. 수직이 뭐야? 당연히 이동사각형 높이니까. 이 정사각형 높이니까. 그러니까 수직이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D랑 AMC 얘랑 수직이에 얘랑 수직이고, 그러면 AD랑 BC로 평면에 포함된 선 무조건 수직이 됩니다라는 거야. 저거 증명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나 수직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거든. 지금 이게 BC야. 이게 누구야? AD야. 얘네들 몇 도? 항상 몇 도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정사각 형질이야. 그러면 AC랑 BD도 몇 도 이뤄? 90도 이룬다라는 거야. 그 말 만들어본 애들은 다 90도인지 알고 있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AD랑 BC가 수직인 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 외에도 AC랑 BD도 수직이 된다 이거야. AC와 BD도 수직.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가 수직이 된다는 걸 얘기한 거야.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자,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찍 연결시키면, 자, 이 선하고 만나는 거는 몇 개 있어? 보여? 이 선하고 만나는 거 얘 만나지 1번, 얘 만나지 2번, 이 뒤에 거 만나지 3번, 여기 교점이니까 4번 만나지. 안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다고. 이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야. 정사면체에서는. 쟤네들이 항상 몇 도다? 90도다라는 걸 기억하자 얘기야. 정사면체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모서리가 얼마? 항상
수직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 내용처럼 기억하셔야 된다. 얘네들 다 만나는 거니까 꼬인위치라는 건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거니까 이거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꼬인위치인데 그놈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항상 90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얘가 한 직선과 뭐 평면이 수직의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서 면과 면 이루는각 노트북 생각하면 된다 했죠. 노트북 이게 면과 면 이루는 각을 얘기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활용되는 게 뭐냐면 이 평면 이게 알파와 이 평면 베타가 있어.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얘가 이루는 각. 각이를 뭐 30도다, 뭐 세타라고 한다. 뭐 또는 이게 뭐 30도라고 준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이게 뭐 60도다? 특수값 주겠죠. 30도, 60도, 40도. 3분의 8, 1분의 8, 4분의 8 이런 것도 준단 말이야. 그럴 때 여기 위에 한 점을 직선을 쫙 줘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 그러면 뭐 2다 이렇게 주고 여기 각도가 또 얼마나 준다고. 여기가 또 30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이게 직선이 여기가 45도라고 준다고. 응?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사이에 뭐 거리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시작은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뭐야? 삼각형 얘라고. 보이죠? 그 평면 대화 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니까 이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거나 할 수도 있다 얘기야. 여기서 이 길이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 길이가 나왔어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오면 특수각만 나왔어. 특수각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수직선 거야 돼. 교선에서 수직선 긋고 교선에서 수직선 긋을 수 있어 이렇게. 이 점에서 수직선 긋고 이 점에서 수직선 긋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막 거주면 그 점을 보자면 만나는 점이 생길 텐데 여기가 특수하니까 1대 2대 루트 3의 비가 있죠. 그냥 숫자 쓰는 거야. 그럼 밑에 거는 직각이 생겼고요. 직각이 생각하면 보이니까 얘는 마찬가지. 여기는 1대 2대 그러니까 루트 3 여기는 루트 얼마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 루트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 길이 확보됐죠. 물론 K 붙이면 됩니다. 길이 확보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도 문제에서 뭐 나오면 이 가격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게 표현을.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주거나 아니면 여기 각을 구하거나 여기 각을 주거나 아니면 이 길이를 구하거나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로 연결이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 어디서 얘기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페이지 찾아가 볼게요. 어디야? 이 문제가 시험 단골이라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507번 문제 볼게요. 507번 문제. 직접 봐야 되겠죠. 507번 같은 문제를 볼 때. 자, 507번 문제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뜨잖아. 507번 문제. 또는 512번 문제야. 시간이 나옵니다. 자, 507번 문제는 우리 그림같이 서로 수직인 두 평면이에요. 오케이. 서로 수직인 평면 두 평면이니까 노트북을 세우시면 돼요. 수직으로. 노트북 수직으로 세워진 거야 이렇게. 서로 수직인 직선이 평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다 우리는 직각 표시를 하셔야 돼요. 서로 수직인 평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그 평면에 교선 위에 교선 L이 있는데 이 교선 L이야. 이게 교선 L이고 평면과 평면이 맞는 생긴 선 교선. 그리고 그 교선에 대해서 각각 두 평면에 두 개 직선이 있는데 하나가 뭐 P점을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선 거서 뭐 알파 저기 M인가? M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서 뭐 이게 N이라고 표현돼 있어 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그 놈들의 각이 나왔어. 여기는 30도 색깔을 달리할게. 여기는 60도 이렇게 체크돼 있어. 여기가 60도. 이 선 L과 M이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L과 N이 이루는 각도 30도 있다고 주고 있다고. 이거 합쳐서 90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빨리? 교대에서 각각 수직선을 듣는다. 교대에서 각각 수직선을 듣는다. 이 얘기한다. 여기 있어. 그래서 공통으로 맞물리게 듣는다고 이 수의 말을. 수직선 동시에 낼 수 있잖아. 그런데 밑에 몇 대 때문에 길이의 비가 뜬다 이게. 길이의 비. 그래서 문제가 얘기한 거 최종적으로 뭘 물어봤어?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여기 각도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 각도가 얼마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90도 그러면 안 돼. 붙인. 알았지? 지금 내용이니까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특수가 되는 길이가 여기 2야. 1K. 그럼 여기 직각이 바라본다 몇 K? 2K. 여기는 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2로 잡았으니까 여기 30도가 바라보면 2면은 여기 직각이 바라보는 데니까 4가 되겠죠? 그죠? 여기 길이 얼마야? 여기는 2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이가 얼마나 있어 지금? 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선 내리고 직선에서 선 넣었으니까 여기도 수직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이 얼마 돼? 루트 13이 되죠. 그럴 때 여기 세타 값 구하는 거야.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3, 사인 세타는 4분의 1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수직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수직이라고 얘기 못했죠. 다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 이게 L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면 이게 N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모셔서 가서 이게 N이야 라고 표현한 거야. 평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라고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여기서 선 내렸죠. 그럼 다시 여기 평면에 포함된 선에다 수직선 내렸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연결했을 때 이게 얘하고 수직이다라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라는 거지. 그게 무슨 선정이? 선 몇 개? 선 하나, 선 둘, 선 셋. 이게 바로 삼선 정리 내용을 배우고 나면 아 저거 확실하게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라는 거 알아야지 4, 1, 여기서 13에서 코사인을 쓸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와서 삼선 정리를 보충하면 된다라는 거야. 얘기가. 자 이제 뭐야? 페이지가 페이지. 바로 페이지 132쪽을 펴면 뭐가 나와요? 132쪽에 이면각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면각의 크기라는 것은 바로 면과 면 이룬 각에 대한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의 선 두 개 걷을 때 그 수직의 선 두 개가 이룬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알았죠? 이면각의 크기는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슨 정리? 삼선의 정리는 직접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 삼선의 정리 서술합니다. 자, 수선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야. 삼수선. 그러니까 공간에서 시험 문제로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삼선의 정리. 그리고 옆에 보면 정사형. 그 두 개가 이제 배우면 끝나는 거야. 정사형은 아마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렸죠. 벡터에 얘기할 때 정사형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 정사형이 정상입니다. 빛을 바르게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 한문으로 그림자 영자 얘기한 거야. 그럼 삼선의 정리. 삼선의 정리 첫 번째 잠깐 있어. 얘기했던 대로 보면 돼. 자,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밖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이걸 뭐 기호로 표현하면 말로 하기 싫은 사람은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 밖에 한 점 P에 대해서 P에서 선을 긋고 수레바를 H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PH하고 누구하고? 알파고 뭐? 수직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직선에 대해서 평면에 포함된 직선에 대해서 평면에 포함된 직선인데 저 H점을 포함하니 안 하니?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지금. 다시 평면 밖에 한 점에서 평면에 대해 수선과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수선, 평면에 포함된 직선 L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수선의 발로부터 직선에다가 수선의 그면 여기 A점이 생기게 직선의 발도. 그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PA랑 L이보다 수직이다라는 게 삼선의 정리 첫 번째 이 내용이 된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 나온 대로 거기다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호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그 기호가 돼 있습니까? 기호가 돼 있어요? 아 있네. 거기 PO랑 알파랑 수직이다라는 거 기호. 뭐야 브라운색으로 돼 있나? PO랑 알파랑 수직이고 OA랑 L이고 선생님 지금 여기 H로 바꿨으니까 뭐라고? HA와 누가? L이 수직이면 얘랑 알파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H랑 얘랑 수직이면 1, 2, 1번 수직 수선 2번 수선이 딱 잡혀있으면 결론이 3번에 해당된다 이게. 선생님 왜 3번을 더 크게 그리냐면 이게 결론이라서 이걸 두 개 만족하면 누구랑 누구랑 수직이다? AP랑 L 수직이다라는 게 결론이다. 이게 3분의 정리 첫 번째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저렇게 기호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대님 근데 왜 수직일까? 왜 수직?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증명하라 그러면 자 증명하라 그러면 L이란 놈하고 삼각형 PAH랑 수직이라는 거 보이면 돼. PAH. 그럼 면과 선이 수직이라는 거 보이려면 어떻게 한다 했지 얘들아? 면과 선이 수직일 조건은 평면에 포함된 몇 개의 선과? 두 개의 선과 수직이면 된다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PH랑 알파랑 수직이래. PH랑 알파랑 수직이면 PH는 L하고 수직이 돼야 안 돼. 라고 문제 벌써 이미 나온 거야. 답은. 평면에 포함된 선하고 무조건 다 수직이라고 써야겠어. 그쵸? PH랑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게 아니라 평면이 한 점 수직이야.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 얘도 수직이야. 그럼 L이라는 놈에 대해서 얘랑 평면에 포함된 이 삼각형 뭐야? L이 얘랑 수직이 아니야. 그죠? 또 L이 얘랑 수직이 아니야. 이 L이 얘랑 수직인 이유는 PH랑
평면 알파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 평면 포함된 모든 상관 수직이기 때문에 이 얘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pH가 알파랑 수직이므로 누구랑 누가 수직이다? pH랑 L이 수직이다. 또 pH랑 누가 수직이야? L이랑 누가 수직이야? AH랑 또 누가 수직이야? L이 수직이죠. 그럼 이 두 개가 수직이면 우리는 얘는 세 점이 포함된 삼각형인 거야. 삼각형 PAH가 L하고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pH L하고 수직이야, AH L하고 수직이야. 그럼 평면에 포함된 누구? PA가 L하고 수직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이 증명이 어디 나오냐? 페이지가 페이지. 아 바빠 풀어 페이지 바로 498번 선생님이 증명한 거야 지금. 여러분 채울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명하라 그러면 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이게 키포인트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하고 네모 박스는 채울 수 있을까? 네모 박스는 채울 수 있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증명할 것. 이 편에 지금 쓴 거, 칠판에 쓴 거. 칠판에 쓴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저거를 써야 되겠죠? 어디다 씁니까? 다시 돌아와서 직접 지금 안 써보면 안 돼요. 페이지 132쪽에 공간도 많겠다. 133쪽에 공간 많겠다. 직접 필기하십시오. 3번이니 첫 번째 공식. 무조건 이거임을 보이면 된다. 증명의 키포인트고 이건 증명한 과정이고 이건 3도의 점이 판명한 거니까 직접 다 그림 그려놓으시고 쓰시고. 삼선의 정리란 수선 3개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정리한 거야. 삼선의 정리란 수선 3개. 그러니까 2개의 수직선이 있으면 나머지 1개의 수직선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1번, 2번이 결론이면 1번 수직, 2번 수직이면 3번이 수직이다라는 거 얘기한 거야. 이게 결론. 그럼 이제 2번이 결론일 수 있고 1번이 결론이 될 수 있는 게 삼선의 정리 3가지야. 알았죠?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필기했어? 필기한 거 같은데? 이거 수직선 긋고 평면에 포함된 선에다가 수직선 그으면 결론이 뭐야? 요게 수직이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평면밖에 한 점에서 평면에 선 내리고 1번 가정.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선에다가 수직선을 그으면 이게 2번 가정. 그러면 얘랑 연결했을 때 요게 수직이 된다라는 게 이게 3번 결론이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결론인 것입니다. 수선이 3개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인데 지금 3번 결론인 거 있으니까 2번 결론인 거 하겠다. 이게 3번이었는데 이게 3번이었구나. 3번이었으니까 이게 3번 2번이 결론인 걸 얘기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필기했으면 지우고 써도 되지? 여러분 교재 몇 번? 바로 132쪽에 2번 얘기하는 거 2번. 여러분 교재에서는 색칠돼 있죠? 그 색칠된 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 구석에다 쓰면 아시다 봤어? 썼어? 지운다. 자, 한문의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평면 밖에 한 점에서 평면 밖에 한 점 P에서 평면에 선을 긋고 그러면 우리는 pH랑 알파랑 수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pH는 또 알파랑 뭔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선이 있는데 H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 평면에 포함된 직선 N에 대해서 우리가 P에서 계속 수선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수선이 썼으니까 수선의 발 하나 잡아야겠죠. 그럼 PA랑 L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PA랑 L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결론이 뭐라고? 누구랑 누구? 여기 수선의 발 H라고 잡았으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이 뭐야? 그러면 여기가 바로 결론이야 라는 거야. 누구랑 수직이다. AH랑 L이랑 수직이 된다 라는 게 3분의 정리. 알겠죠? 증명 바로 보이지? 써야 될 내용은 뭐야? L이랑 삼각형 얘랑 수직이다. 왜? 얘랑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L이 삼각형과 수직이 되죠?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선과 수직이면 나머지 한 선도 수직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증명 두 개, 이 두 가지가 제일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증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냐? 삼각형이 쓰게 된다라는 거만 보면 된다. 알겠죠? 거기 체크돼 있죠, 여러분? 거기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교재에서는 PO, O가 선해발이고 PO랑 알파랑 수직이다. 브라운 글씨 보세요. 브라운. PO랑 알파랑 수직이고 PA랑 L이랑 수직이면 OA는 L이랑 수직이 된다. 그게 2번. 여러분 그림에는 빨간색 선. 그게 결론이라고. 알았습니까? 삼각형이고 수직임을 보이면 된다. 함선의 정의 세 번째. 함선의 세 번째 여기 교재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자 PA가 이번에는 PA가 L이랑 수직이야. 그 다음에 OA가 또 L이랑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재대로 표현하면 L이라는 선이 있어요 라는 것이. 그런데 공간 밖에 한 점에서 평면 밖에 한 점 P에서 얘다 선을 내린다고. 수직. 여기가 이제 좌표가 뭐라고 떴어? A라고 떴어. 이건 L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교재는 O라고 했었죠. 그럴 때 OA랑 얘도 뭐래? 수직이래 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 조건에 두 개 나온 거야. PA랑 누구랑? L이랑 수직이고 또 OA랑 누구랑? L이랑 수직이다. 이제 이게 보이고 싶은 거라고 이거.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PO랑 OH랑 수직이다. PO와 누구랑? OA가 수직이다 라는 조건 세 개가 나오면 수직이야. 그럼 우리 결론이 뭐야? 삼선형의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 얘는 결론이 AP하고 HH가 전부 다 L하고 수직이라는 게 결론이야. 평면에 포함된 선하고 평면에 포함된 선하고 평면에 포함된 선하고 수직이다라는 게 1번, 2번 결론인데 3번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O랑 평면이랑 이 수선이 수직이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이게 결론이다라는 거죠. PO랑 알파란 놈이 수직이다라는 걸 얘기한다 이게. 알았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조건 뭐라고 했어?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선과 수직이라는 걸 보이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PO라는 놈이 평면에 포함된 얘랑 수직이야. 평면에 포함된 또 어디야? 얘랑도 수직이라고.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선과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이 직선과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결론. 두 개의 직선만 수직이라고 보이면 된다 했어. 알겠니? 왜요? 다시 한번 증명하라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수직이라는 거고 얘하고 OA랑 얘랑 수직이 아니야? 그렇지. OA랑 누구랑 수직이라고? PO랑 수직이라고. 또 평면에 포함된 선 평면에 포함된 OA 말고 또 누구랑? L이랑 PO가 수직이라고. 그러면 PO는 누구랑 수직이다? L이랑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한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수직이면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결론이 그대로 때문에 이게 증명 내용이 된다 얘기하는 거야. 썼어 증명? 그러니까 얘는 증명 문제로 잘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노출을 많이 시켜. 증명 문제로 시험 나오는 거야. 이 삼각형의 수직이라는 걸 보여준 1번과 2번이 증명 문제로 많이 나온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3번을 서술할 때 이거 마지막 결론이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3선이니까 선 3개가 수직이다라는 게 이게 결론의 수직처럼 얘기할 거라고. PO랑 OA가 수직이다라는 이게 수직이다라고 결론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PO랑 알파랑 수직이다라는 게 결론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강조를 잘 하셔야 돼. 여기는 뭐야? LL 수직이 두 개가 나온 거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이게 결론이야. 그렇지? LL 알파 직선 평면 마지막 3선 정리가 평면이 맨 마지막으로 빠진다. 그렇지? 그래서 삼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에서 아까 보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이제 수성 걷어. 그래서 이제 수성의 길이가 얼마래? 뭐 이렇게 뭐 오래 여기다 걷어. 수성 걷어.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 3이래. 그럴 때 이 길이 얼마냐 물어보는 그런 거. 당연히 얼마인지 알죠? 길이 얼마인지 알죠? 알죠? 여기 당연히 직각이니까 수성 걷으니까 4라고 할까? 그래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5.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수성의 발 하나 찍어놓은 다음에 이 길이를 줘. 2기. 여기다 P점 찍어놓고 여기 A점 줄까? AP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직각이라는 거 알아야지 풀어가서 쓰죠. 이게 5래매. 이게 1래매.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루트 25 더하기 4. 루트 29라고 답하는 게 선생님 기본 문제들이다 이게. 뒤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한 번 더, 얘 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이 평면 알파랑 나연씨 이 평면 베타랑 수직이래요 라고 수직이라고. 이게 수직이래 베타가 수직각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데 여기가 뭐 45도 문제 바꾸기 나름이에요. 45도래. 그 다음에 이게 A라는 선이 이루는 각과 45도. 그 다음에 요놈 여기다 다시 이게 30도를 이룬대 라는 거야. 30도.
그럴 때 이 연두색인가? 녹색 선하고 흰색 선이 이른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이때 뭘 이용한다고? 삼선의 정리를 이용한다. 자, 평면 밖에 이 알파라는 평면은 베타에 포함된 선에서 수직선을 넣어. 누구에다 넣은 거야?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선에다가 다시 수직선을 넣어. 그럼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이 점하고 이 점 여기랑 이 놈도 얘랑 수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 만들면서 저 세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30도가 바라보면 1이야. 30도가 바라보면 1이면 여기 직각이 바라보면 2야. 그럼 여기 2면 여기도 2야.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 얼마? 2루트야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60도니까 60도가 바라보면 이게 1이니까 여기 3이야 라고 체크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게 체크할 수 있고 세타 값을 코사인스가 얼마냐 물어보면 코사인스는 2루트 2에 이렇게 3이야 곱할 수 있는 게 아까 문제 활용이다 이게. 무슨 전의 정리? 선들의 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라고? 정사형. 잠깐 쉬었다가 정사형 가보겠습니다. 정사형. 자, 발을 정자는 쓸 줄 알죠? 네. 발을 정자 쓰세요 빨리. 정. 그 다음에 솔사자. 솔사자 쓸 줄 알죠? 빛을 쏜다 이게 바르게 쏜다. 그림자 영자. 그림자 영자 한 번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뭔 의미를 알아야지. 이게 그림자 영자입니다. 빛을 바르게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 그거를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나라 한글에는 한문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을 못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지? 그래서 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한문의 그 고문 같은 거 한문에 있는 거 의역을 해야 되고 그 뜻을 파악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상이란 빛을 바르게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선을 하나 딱 줘. 선들이 벌써 몇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평면에다가 선 하나 세운 거야. 이렇게 평면에다가 선 하나 세워놓은 거라고. 그 선도 선 이렇게 굵은 선이야 지금. 그럼 여기다 이제 빛을 쏘면 밑에 생기는 그림자 보이니 이거? 네. 여기 이렇게 그림자 보여? 조명이 너무 많았어요. 그림자 보이지? 이거.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바르게 쐈을 때, 수직으로 쐈을 때 이 평면에 생기는 그림자, 요 길이를 바로, 요거를 바로 이 놈에 대한 정상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런데 정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바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A야. 그럼 나는 이 밑변의 길이를 궁금하게 하는 게 이게 밑변의 길이가 바로 x가 저 A에 대한 정사형 값이라고. 정사형 시킨데 우리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서 세타를 알 수 있어. 세타를 물어볼 수 있어 라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스가 뭡니까?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빛을 바르게 쏜다는 얘기가 수직으로 쏘는 걸 바르게 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스는 뭐분의 뭐? A분의 X가 될 거야 라는 거지. 그러면 X는 뭡니까? A 코사인 세타죠. 이게 바로 정사형 값입니다. 그림자 길이는 빛 받는 길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쫙 시킬 거야. 평행이동을 쫙 시킬 거라고. 누구를? 얘도 마찬가지 평행. 그러면 여기가 A라는 연두색 길인데 보라색 길이를 체크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길이 얼마? A죠. 그 다음에 흰색을 연결할 수 있어. 이것도 길이 얼마? A죠. 그러면 이놈들을 차곡차곡 모으면 뭐가 돼?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야, 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그림자 면적이 생겨 안 생겨? 지워져 버렸지만 뒤에 있는 이런 밑면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 밑면의 넓이를 S 다시라 하고 이 넓이를 S라 하면 결론이 뭐야? 그림자 넓이는 빛 받는 면 S 곱하기 코사인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 A야. 그럼 이 길이 또 X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이 X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놈들을 죄다 모으는 게 S 다시라고. 그러니까 S 다시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 S 다시가 바로 빛을 수직으로?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라고 한다고. 항상 얘가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야.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투영면이라고 한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 항상 결과가 돼야 돼. 알았죠? 참고로 써놓으셔야 됩니다. S-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관계식에서 S-가 뭡니까? 그러면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하나 줄 거야. 공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공 중 에드버른 같은 거. 구가 있어. 구.
9. 자, 얘들아, 9를 수직으로 이렇게 세이면 그림자는 뭐가 돼요? 그치, 원이 되지. 여기가 제일 끝점. 여기가 제일 끝점이니까. 이렇게 원넓이 찾으면 된다고. 맞지? 그래야 되는 거니까. 여기 면의 넓이가 그림자 넓이가 될 거야. 수직으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맞아요? 그 밑에 생기는 그림자는 바로 여기 생기는 그림자가 바로 이 원넓이하고 똑같다 얘기야. 됐지? 하나. 이건 1차원적인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원이 주어진 9가 있는데, 9가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빛을 이렇게 30도로 또는 40도로, 45도로, 60도로 특수각을 이용해서 빛을 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생기는 그림자는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죠? 하지만 결과는 뭐라고, 얘들아? 결과는 항상 뭐라고? 빛을 수직으로 받는 그 면이 바로 정사의 값이다라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게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진다면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2라고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 각도가 만약에 30도로 빛이 들어오는데 이 각도가 30도로 빛이 들어오는데 라고 하면 이 결과물을 우리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놈의 넓이를 S 다시 하고 이놈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제곱에서 4파이라고 칠 수 있죠. 하지만 수직으로 가는 게 S야 S 다시야. 그림자가 S 다시지만 수직으로 닿는 거는 이 S가 수직으로 가는 거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평행이동시키면 이 녹색 그림자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킬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 각도는 몇 도야? 30도야. 여기 각도는 몇 도니? 60도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한 거야. 알았어? 이 4파이라는 놈은 결과물,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은 그림자 S-에다가 코사인 D인가 60도를 장착시킨 거다라고 해서 S-를 찾을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응?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Q인각이 세타야. 이 세타는 바로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세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놈은 무조건 뭐라고?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 결과로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 이 원넓이기 때문에 얘가 결과로 와야 돼. 4파이라는 것은 얘를 물어봐도 S-를 코사인 3만큼 정사시킨 거라고 이렇게. 얼마만큼? 여기가 30도로 됐으면 여기 또? 60도. 그래서 코사인 60도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야. 다시 그림 깔끔하게 한번 볼게. 다시. 자, 원이 이렇게 9가 떠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렇게 60도로 들어오는데 60도. 이게 지금 60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이 그림자 넓이를 S-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빛받는 게 접선과 반지름 수직이라고 배웠잖아. 여기가 직각이지? 그러면 이 원판이 최대한으로 넓이 받는 거라고. 그럼 이놈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선을 이렇게 평행시키면 이렇게 해서 면과 그림자 생기는 각의 크기를 볼 수 있었어? 여긴 동의하기 60도니까 여기도 또 30도가 되면서 내가 찾는 S 다시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바로 수직으로 닿는 면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이거다. 알았죠? 무조건 S 다시가 결과, 그림자가 결과가 아니야. 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림자가 결과 아니야?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 결과가 된다 얘기야. 물어보는 게 그림자를 물어봐도 그거를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133쪽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설명드렸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각삼각 만듭니다. 그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선이 한 점에서 평면에 선 내려서 삼각형 만든 다음에 여기 T인 각의 크기 세타.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인 각의 크기다.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교재 그대로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실판을 보세요. 뒤에 가면 이렇게 부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육 원기둥이 있을 거야. 콜라겐 같은 거. 응? 콜라겐을 이게 비스듬하게 기울여 놓는데 왜냐면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정사형 값은 얼마나? 정사형 비스듬하게 썼을 때 그림자 넓이는 바로 이 넓이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용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원기둥이 주어져 있는데 원기둥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비스듬하게 자르면 뭐가 나오죠? 단면의 모양? 타워. 그치? 타원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그 타원 한번 잘라면 봤을 거야. 뭐 소세지 같은 거든 뭐든 동그란 거. 그치? 그럴 때 이게 타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정사형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얘죠. 그림자죠. 빛을 수직으로 받는 게 얘잖아. 그치? 또 원넓이가 바로 얘의 정사형 값이라고. 네? 그러면 자, 이놈과 이놈에 대해서 이건 타원에서 뭐라 불렀죠? 긴 길이. 장축이라고 불렀죠. 장축 길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얘 길이는 원의 지름이죠. 이것도 원의 지름이죠. 그럼 계략 평행한선 여기 있겠죠. 평행.
형 이거 뭐야 그러면? 단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러분은 타원의 넓이 봅니다. 이 길이가 뭐라고? 장축 길이 몇 A? 2A야. 그 다음에 이 길이 뭐죠? 2열. 이 길이는 2R이죠. 그죠? 그럼 코사인 스타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보여? 2A분의 2R이니까 A분의 R이 표현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제 봐요. 이 그림자, 이 넓이가 바로 원 넓이 S가 파이 R 제곱은 원의 넓이는 누구를 정사하신가요? 타원의 넓이를 정사하신 거지. 타원 넓이 곱하기 야 안 봐? 타원 넓이에다가 코사인 T가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타원 넓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타원 넓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파이 R 제곱에다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 찾아놨죠? 역수 곱하면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에다 곱하기 R분의 A가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돼? 파이 R A가 되죠. 근데 이 A는 장축끼리지만 이 R은 단축끼리가 똑같죠. 그래서 타원 넓이가 파이 A라는 공식이 뜨는 거야. 알았어? 뭐해? 타원의 넓이는 장당 곱하기 파이다 이거. 이거 원 넓이는 이 원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R이고 이게 R이야. 그러니까 R 곱하기 R이 되고 거기다 파이 곱하면 되는데 타원은 장 단 곱하기 파이다 이거. AB 파이 AB. 얘는 파이 R. 파이가 R 곱하기 R이지만 얘는 파이 A다 라는 거죠. 타원의 넓이는 파이 AB. 정사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아까 얘들아 면과 면 이룬 각이 뭐라 했죠? 면과 면 이룬 각.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세 글자로 이면각이라고 했죠. 그 이면각의 크기 뭐라 보면 이면각의 크기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할 수도 있어? 이면각의 크기 어떻게 구했지? 결론.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선을 긋고 수직인선을 걷을 때 그지? 그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 세타가 바로 이면각이라고 했죠. 그게 정이었죠. 그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노트북. 그럴 때 평면에 대해서 각각 교선에 대해서 수직인선을 긋고 또 수직인선을 걷을 때 그때 수직인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 각의 크기를 뭐라 한다고? 이면각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 구할 때는 저렇게 교선 두 개, 수직인선 두 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수직인선 두 개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 이렇게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어.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을 때 얘들아 봐봐. 자, 정사면체가 할 때 이 면과 이게 교선이죠. 그 다음에 이면하고 밑면하고 이면 1번 면, 2번 밑면 이 두 개가 이루는 코사인 스타 값을 얼마나 했죠? 어머 3분의 1죠. 정팔면체 때만 3분의 1 준다 했잖아. 정해져 있다고 했죠. 변하지 않는다. 길이가 바뀌어도 무조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면각이 구할 때 아까 우리가 이 교선에 대해서 아까 수직인선 두 개 거서 보여드렸죠? 그럼 다른 방식이 뭐 있어? 자, 이 면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인선을 그면은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삼각형, 여기 문자를 그려도 돼. ABC라는 편이 있을 거야. 삼각형 ABC의 정사형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 스타일만 H가 있을 때 누가 돼? 정사형 H, B, C가 되죠. 여기다가 비스 쏘면 얘는 B가 B인 점 그대로 갈 것이고 A라는 점은 수직선 냈으니까 요 삼각형의 그림자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제가 무슨 H가 무슨 식으로 했어? 무게중심이면 무게중심 성질 기억나? 그래서 무게중심 찍어놓으면 몇 대 몇?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쪼개진 거니까 몇 등분 되니? 3등분. 자, 이 밑면 넓이랑 이 ABC 넓이랑 같단 같아. 그놈의 전체 몇 분의 1 차지? 그게 바로 퍼센트가 된다 이게. 그림자 넓이가 S-인데 그놈이 빗받는 면이 삼각형 ABC란 말이야. ABC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스타 값이 뭡니까? 라고 보면 ABC분의 이렇게 S-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S-가 ABC의 몇 분의 1이야? 이 ABC 넓이랑 똑같잖아. ABC의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지워져 안 되죠. 지워지니까 이렇게 정상으로 걸 수 있다 이게 세타 값을. 그러니까 이면각의 크기를 선과 선이 이루는 교선의
선과 선이 이루는 그 선, 수직인 선 두 개 찾아서 그 놈이 이루는 가격을 걸 수도 있지만 면과 면이 이루는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사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자 그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얘, 자, 요렇게 원기둥을 약간 비스하게 여러분 이제 뒤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약 30도로 기울어진 이런 원기둥이 있다. 원기둥이 있는데 걔를 빛을 이렇게 수직으로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즉 중심 지름 연결시키면 지름과 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죠? 그럼 걔를 수직으로 쭉 때리면 직사각형에 대한 정사의 값이 나오겠지.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여기 잘 봐야 돼. 얘네들은 빛을 그대로 받는 면이니까 이거 선생님 좀 공률을 좀 기울기 좀 더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이놈을 그대로 정상시킨 거니까 이거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지름을 줬다고 해서 4. 그럼 반지름 얼마? 2. 그 다음에 이 오선의 길이가 뭐야? 예를 들어서 뭐 8이라고 줬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걔는 2파이 얼마? 4파이 얼마? 32에 그놈들이 바로 이 면과 이름각이 몇 도야? 30도니까 32에다가 코사인 30도 취하면 그놈이 바로 수직으로 받는 면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가 S'로 갈 때. 그런데 여기 부분은 정사형 시켜도 여기에 걸치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직사각형 정사형시키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반원이잖아, 반원은 직사각형의 정사형 결과물이 아니라 반원의 결과물이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튀어나온 거. 이것도 무슨 원? 반원의 결과물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반원의 결과물을 할 때 우리가 정사형 시키는 결과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길 거야.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고. 근데 여러분이 바로 아까 했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몇 도야 지금? 30도로 들어온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60. 여기 몇 도가 돼? 60도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쪽 그림자는 누구 넓이를? 반원 넓이를 파이 r 제곱 했을 때 그놈의 절반 넓이를 코사인 30도 취하는 거야? 60도 취하는 거야? 60도 취하는 게 결과가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30도야.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60도가 되죠. 그럼 여기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몇 도가 될까? 몇 도가 돼? 이게 쭉 직선으로 갔을 때 여기가 30도, 여기 엇가기가 여기 뭐야 몇 도야? 30도죠. 근데 이게 몇 도야? 직각이잖아 90도. 그러니까 여기 몇 도가 돼야 돼? 60도. 60도가 여기 코사인 값이 된다 이거. 결국은 원 넓이 하나를 코사인 60도 취하면 이쪽 반지름 여기 넓이 그림자 넓이 이 두 개가 얻어지면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답 되는 거라고. 알았죠? 이게 비스막이 길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몇 페이지 전에 지금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냐 그러면 어디냐 540번 539번 찾아보시고 539번 빛을 몇 도로 쐈어?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봐 539번 문제 읽어볼까? 그림과 같이 햇빛이 축구공을 비추어 지면에 그림자가 생겼다. 근데 이 축구공 그림자의 모양이 장축이 얼마? 40. 그 다음 단축 길이가 얼마? 21에. 그럼 타원이래. 그 그림자의 넓이는 파이 A B. 장축 길이가 40이면 2A가 40이니까 A는 얼마? 장축 길이가 40이면 2A가 4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A는 얼마? 20. 얘는 그냥 공식하고 합산되는 거네. 그 다음에 단축 길이 얼마나 돼 있어? 단축 길이 2B가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B는 10이죠. 그러면 여러분 타원 넓이가 공식 뭐라고? 파이 AB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파이 취하면 되니까 답은 3번 200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왜 핀 모양이 안 보이지? 고쟁이 핀 문제를 뺐어? 그려 빨리. 없네 진짜. 여러분 교과서에 심한 문제 빠져있는데 고생이 없네요. 그리셔야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원 기둥 이렇게 써있대. 아예 정형화된 거야 얘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넓이 이 결과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결과는 이게 몇 도로 이뤘을 때 세타로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
아니 공식처럼 빡 하고 기억하자 이야.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직선. 사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S라고 표현할까? S. 그러니까 정사형 넓이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결론만 얘기하자 이게. 그리고 위에 있는 원 있죠. 얘랑 얘를 정사했을 때 따로 보야 되잖아. 그지?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야? 원이죠. 파이 R제곱. 반지의 길이 R제곱 잡았을 때 얘기한 거야. 거기다가 코사인 90만 세타가 그냥 결론이야. 30도로 길어졌다 그러면 여기 60도. 60도로 길어졌다 여기 30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얘는 그냥 답이 파악하고 3초 만에 나오죠. 응? 좀 잘 이해 안 되시는데 여기가 그림이 지워질 것 같은데 여기가 떠 있는데 여기가 세타 이게 지금 이렇게 세타로 써 있대. 여기 세타 이게 몇 도? 세타.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직각이잖아. 여긴 뭐? 요게 90만 세타라고. 그러니까 얘하고 그림자는 90만 세타를 이룬다 이렇게 평행을 시키면 90만 세타. 그러니까 기인각이 90만 세타니까 코사인 90만 세타를 하는 이유. 알겠죠? 되죠? 이렇게 선, 직각,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만 세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됨? 좋았어. 근데 이 그림이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없네. 없으면 말지 뭐. 우리가 아는 거면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라는 거야.